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3대 주가 플러스로 끝났지만 미국 시장 약세입니다. 스몰 캡이 마이너스 1%나 빠진 거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고,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좀 이상하네. 여기 또 세게 밀렸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게 타이밍을 지금은 놓쳤습니다. 저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아마 세게 밀린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10년 국채나 이런 10년 국채 같은 것들이 세게 밀린 이유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1.2%까지 단번에 떨어졌으니까. 여기 보시면 미시건 대학교 심리지수가 여기 보시면 아래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폭락했습니다. 아래로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너무 많이 꺾여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의 가계 소비가 경제 한 70%를 끌고 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자들이 경기의 확장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이슈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주식시장을 볼 거는 없어요.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 기저효과는 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계 쪽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상황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좀 주름살을 피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혼재돼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출구 전략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15% 전후에 큰 폭의 하락, 지수상으로 큰 폭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빨라야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미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가치 배수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 하반기나 이런 쯤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시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끝나면 조정 이후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번엔 좀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이 과연 그때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말고 다른 주식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쿠팡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쿠팡이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쿠팡이 그 공모가가 $35였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고,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래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놓고 보면 이 고점이 한 $60대를 넘어간 적 있었네요. 장중에 넘어갔겠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장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네. 예, 거의 이게 $60대까지 있었다면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간 건데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마트하고 쿠팡하고 두 가지에 대한 실제 기사가 나와서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마트 실적, 이거 한국경제기사인데, 이마트 2분기 영업 실적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이마트 점포 매출은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58억 정도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할인전 매출도 긍정적이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할인 매출에 이제 그로서리 식재료 강화 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마트에 계속 장을 보러 가는데, 이마트를 보면 계속 무엇인가 내부가 바뀌면서
아주 빠른 움직임들을 보이는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끔 이트레이더스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트레이더스도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스코를 주로 예전엔 갔었는데, 제가 코스코 빼고 이 트레이더스가 생긴 후에 이쪽으로 그냥 다니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영업 벽자를 내고 있는 전문 사업점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고 있고요. 폐점하고 줄여서 이제. 그리고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 노브랜드 사업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SG닷컴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 매출은 거래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손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도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쇼핑, TV 쇼핑몰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익을 거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마트를 이제 미국에도 좀 리테일 세일과 관련된 법인이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이 미국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잘 보면 포트폴리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통업과 관련된 전 포트폴리오 다 가지고 있어요. TV, 뭐 편의점, 창고 할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가 장 보는 소매 장 보는 것, 그런 것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그걸 이제 인수하면서 SSG닷컴 쪽을 강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유정현 애널리스트께서 분석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대신증권이네요.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성과를 내는 게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SSG닷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이마트가 펍의 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펍밴드가 과거에 거의 하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그리고 PBR 밴드로 놓고 봐도 하단 부분에 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쿠팡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매일경제기사입니다. 매일경제기사인데 쿠팡이 대단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박대의 기자께서 2021년 8월 12일 날 올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쿠팡이 이전 플랫폼하고 경쟁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장 후 5조 원도 못 쳤는데 뭐 하여튼 매출 신현율이 50%를 계속 넘긴다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2분기 매출이 44억 달러, 약 5조 1000억 정도 되고, 지난해 2분기 매출이 71%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5조면 이게 이마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육박해요. 이마트하고 이게 5조 8천원이거든요. 이마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롯데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견줄만큼 신세계하고 뭐 5배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이 높긴 한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밑에 있습니다. 고질적인 영업 적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2분기 영업 적자는 약 6천억, 5억 달러였는데 전년도 동기에는 1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5배 수준으로 손실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과연 이게 성과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덕평물센터에 1억 5천만 달러를 빼고 나면 한 5배까지는 안 되고 3배에서 3배 반 정도 될 거예요. 실적 증가율이. 그러면 국내에서 쿠팡이 이 유통망에서 전적으로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며, 그 매출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뭐 이마트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적자 손실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는, 과연 이 적자 행진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 번쯤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마트, 그러니까 쿠팡이 그 다음 행보로 하고 있는 게 뭐 쿠팡 이츠라든가 쿠팡 프레시인가요? 아침에 배달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침에 배달하는 상품,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일단 뭐 그 단순히 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식 배달, 쿠팡이츠 혹은 신선식품 배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로켓프레시는 마켓컬리나 뭐 이런 쪽 다른 쪽 사업군들하고 맞물려 있고 SSG도 역시 아침에 프레시 배달을 하죠.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배달 임종하고 그 요기요드인가요? 여기 보시면 배민하고 그 다음에 요기요 이런 것들하고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린다고 해서 과연 쿠팡이 원하는 만큼의 매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얘가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오고 있거든요.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 21일자 이투데이 기사 남주현 기자께서 한 거예요. 해외로 눈 돌리는 쿠팡, 일본, 대만 뭐 이런 글로벌 상품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6개 법인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경험했었죠. 유통망 안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유통망, 뭐 까르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실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 있는 유통망도 실패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유통망을 누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는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그게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 망이잖아. 온라인 망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아마존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이름을 떨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진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진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쪽 지역에서 물류 창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그 비용들이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큼의 물류 창고를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시장 진출 또 많은 자금을 들여서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계속 쿠팡이 물류센터를 짓고 시장을 점유하겠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국가에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유통망에서 쿠팡이 진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수천억의 적자를 내는 회사하고 그 정도의 매출에 이익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회사하고 그리고 온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뭐 SSG.com이라고 하는 유통망이 부족한 부분을 이베이 코리아 쪽에 있는 그런 유통망들을 연결하면서 온라인 유통망들을 연결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거 이외에 뭐 스타벅스 코리아나 혹은 뭐 프로야구 구단이라든가 아니면 온오프라인 전체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방면에 사업 포트폴리오나 방향성을 구축하고 있는 이 회사하고 단순히 빠른 배송과 싼 가격만으로 승부를 하는 이 기업이 어느 쪽이 끝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쿠팡이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악의 비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한 비용을 가지고 이제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모두 다 소진되면 특히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계속 나갈 때 이쪽 지역에서 쿠팡을 추가로 상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쿠팡이 여기다가 법인을 세울 때 그 추가 상장으로 자금이나 이런 걸 조달할 수 있거나 혹은 채권이나 이런 걸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전 자금 조달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최악으로 보는 쿠팡의 상황은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만 남는 이런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걸 인수해가는 부실을 청산하고 제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완전히 전적으로 개인 상황인데
우리가 아마존을 성공 사례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존을 보면 이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8월 14일자 기사고 임민철 기자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아마존 3분기 매출이 961억 달러고 전년 대비 37%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면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존 3분기 매출이 961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영업의 이익의 과반이 매출이 12%밖에 안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 이익률이 한 5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12%밖에 안 되는데 클라우드가 이익의 58%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송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배송이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뭐 회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어떤 전략, 그것을 넘어서 아마존을 사실 계속 성장으로 끌고 나가는 쪽은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착하지 못한 쿠팡이 단순히 OTT나 배달 이런 것들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까? 점유율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찍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우리나라의 시장과 미국 시장이 다른 점,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일정 부분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 그리고 땅덩어리가 작다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런 준비가 탄탄히 돼 있지 않은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또다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없다는 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나라 국가에서 유통망을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전적으로 점령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쿠팡도 일정 수준에서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진행하게 될 건데, 과연 그 적자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반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쿠팡은 아래로 세게 내려왔고 두들겨 맞으면서, 이마트는 그 사이에 주가가 오히려, 여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대규모로 주식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사면서, 특히 기관이 이제 대규모로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참. 이 매집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 인수하면서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흔들림이 크면서도 밀고 올라갔고, 이게 굉장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경영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질 입장에서 놓고 봐도 이마트 쪽의 경영진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쿠팡 쪽보다는. 여하튼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개의 주식에 대한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전적으로 참고사항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